저는 지난 가을에 건강한 아들을 갖게 된 31살 초보 엄마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아이가 생겼고 우리 부부가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아이와 처음 만난 그날을 떠올리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적이고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와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키도 155 정도에 체구와 골격 자체가 작은 편인데다 초산이라서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도 쉽지 않았고 출산할 때는 정말이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뵙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진통만 12시간 넘게 하다가 그래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던 중에 극적으로 아이가 내려왔고 거의 16시간 만에 아이와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댁에서도 우리 아이를 보면서 정말 좋아했었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출산을 하기 전 임신기간 중에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뱃속에 있는 아이의 건강과 출산하고 나서 몸조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던 건 출산 이후 몸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특히 산후조리원도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곳이 아니라 업체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알아보고 예약하라는 것이었죠. 인터넷으로 추천을 받아서 업체를 몇 개 선정했고 직접 찾아가서 시설을 제 눈으로 확인한 뒤에 한 곳을 골라서 예약했어요. 3주 동안 무려 400만 원 가까이 하는 비싼 곳이었지만 거길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하나같이 돈이 아깝지 않은 서비스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부잣집 딸도 아니고 돈이 여유가 넘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임신 초기부터 조리원 비용으로 쓰기 위한 돈을 따로 모아뒀었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지불할 수 있었어요. 막상 아이 낳고 조리원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 직원들도 정말 다들 친절하시고 매일 마사지를 받으며 관리를 받으니 몸이 금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한 달 월급도 넘는 돈을 산후조리에 써버려서 적잖은 부담은 있었고 제가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라서 그 사이에 월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었죠. 3주 동안 조리원에서 회복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2주 동안 도와주셨어요. 살림도 저 대신 많이 도와주셨고 제대로 아이 보는 법도 엄마가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제가 몸이 덜 풀린 상태여서 그런지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2주 동안 도와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 마지막 날 엄마한테 용돈으로 100만 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돈 됐다고 거절하시더니 500만 원을 저한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아빠가 너 애 낳느라 고생했다고 주시는 돈이야. 이 돈은 엄한 곳에 쓰지 말고 너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나중에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 먹어라. 저도 나이가 벌써 31살이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부모님 눈엔 아직 애로 보이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용돈을 드려도 모자란 상황이지만 친정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버려서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론 죄송한 마음이었죠. 갑자기 5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생겨서 어떻게 써야 좋을지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야기해놓고 일단 제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부모님은 500만 원을 전부 저를 위해서 쓰시길 원하셨지만 그 큰돈을 어떻게 저 혼자 잘 먹고 잘 노는 데 쓰겠어요? 아이 필요한 것도 주문하고 남편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산모를 위한 영양제 몇 가지 사다 보니 50만 원 정도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나머지 돈 450은 제 통장에 그대로 두고 앞으로 아이 키우면서 필요한 곳에 천천히 쓸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친정에서 준 돈이니까 저 마음대로 쓰라며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부터 남편은 항상 자긴 결혼 잘했다고 처갓집 덕을 많이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 말도 맞는 말인 게 결혼할 때부터 저희는 친정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하며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진 않았고 시댁에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신혼집 구하는 것이 쉽진 않았어요. 남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 알아보고 다녔는데 가진 돈이 워낙 적으니 대출을 무리해서 많이 받아야 하겠더라고요. 우리 한 달 벌이가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괜히 대출만 많이 받았다가 감당도 안 될 것 같아서 저랑 남편이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나 도와주신 분들이 제 친정부모님입니다. 아빠가 저희 신혼집 전세금 1억 8천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빌려주셨고
그 집에서 2년을 살던 4년을 살던 상관없으니 나중에 전세 뺄 때 원금만 갚으라 하셨어요. 저희 입장에서야 공짜로 살 수 있으니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 친정아빠 돈을 갚고 저희 힘으로 집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3년째 계속 친정부모님이 얻어준 집에서 살고 있고 그 사이에 돈도 적당히 모아서 내년에 전세 계약 끝나면 부모님 돈 갚고 이사 갈 생각이었죠. 이 정도로 신세를 졌으니 남편은 처가에 항상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평소에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안부 전화를 드리고 쉬는 날에 외식을 할 때도 종종 친정부모님까지 함께 모시고 다녔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하니 친정부모님도 하나뿐인 사위를 예뻐하셨죠. 남편이 제 부모님에게 잘하고 이쁨 받는 만큼 저도 시부모님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전혀 예쁨을 받지 못했어요. 결혼할 때도 저희 쪽에서 더 많이 부담했고 저도 남편에 비해서 그렇게 빠질 거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크게 미움받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시면서 제가 하는 건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특히나 제가 살림하는 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헤프게 돈 쓰고 다니지 말란 소리를 얼굴 볼 때마다 하셨죠.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 저런 말을 들었을 때는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아마 제 친정이 시댁보다 여유가 있어서 배가 아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아낄 때는 아끼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떨이하는 물건을 사면 싸다고 하시지만 저는 싫어요. 한 번 먹더라도 마트나 백화점에서 깔끔하게 손질된 것들 사다 먹는 걸 좋아하고 떨이보다는 제대로 된 물건을 사고 싶어요. 친정부모님이 예전부터 그렇게 하셨고 저는 아빠 엄마랑 살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뿐이지 전혀 낭비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전부 낭비고 쓸데없이 비싼 물건 사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장 보러 가실 때도 일부러 저를 불러서 시장으로 데려가셨고 마치 살림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려는 듯 제게 물건값을 깎는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시모는 능숙하게 시장 구석구석 누비면서 어떻게든 100원짜리 하나라도 더 깎으려고 주인이랑 실랑이를 하거나 2,000원짜리 시금치 한 단을 사면서도 서비스를 달라고 우기는 바람에 야채가게 아저씨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였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어떤 가게에서는 주인이 우리한테는 물건을 안 팔겠다며 나가라고 손을 휘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고 대체 100원, 500원 때문에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제값 적혀져 있는 곳에서 제 돈 주고 물건 사는 걸 좋아합니다. 어머님이 저를 하루 종일 시장에서 끌고 다니면서 욕 먹어가며 깎은 물건값은 다 합쳐봤자 1,000원, 2,000원도 안 되는 작은 돈입니다. 몇 시간 시장에서 뺑뺑이 돌면서 그 돈 아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돈 1,000원 아끼는 것보다 제 황금 같은 시간을 몇 시간씩 뺏기는 게 저는 더 싫어요. 평생 시장에서 장 보며 한 푼 두 푼 깎아서 상당한 재산이라도 모으셨다면 제가 어머님 말을 귀담아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것도 아니잖아요? 시부모님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내일 모레 환갑이 넘는 시부모님은 사시는 아파트마저 자가가 아니라 전세에 대출까지 절반이 끼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전해 들은 얘기로는 두 분이 저축으로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고 아직 시부모님이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몇 년 후에 은퇴한 뒤로는 아무 계획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환갑 넘고 아버님도 칠순이 넘으면 두 분이 쉬어야 하는데 당장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물론 시부모님 두 분도 일평생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며 사셨고 고생 많이 하며 사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방식이 무조건 맞다는 것처럼 강요하는 게 잘못인 거죠. 반면에 저희 친정은 시댁과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두 분 역시 특별할 거 없이 평범한 직장 다니고 계시지만 저희 가족 지금까지 할 거 다 하면서 살았어도 집도 두 채 갖고 계시고 매달 120만 원 월세 나오는 상가까지 하나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철이 들고 나서부터 친정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백화점에서 가족들 입을 옷도 사러 가고
과일을 한 번 먹어도 시장에서 바구니에 담아서 파는 떨이를 사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좋은 과일 사다 먹었어요. 궁상 안 떨며 살았어도 돈 모을 거 다 모으고 노후 준비까지 다 하셨습니다. 아무튼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저대로 살림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혀 존중해주지 않는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출산한 이후에 솔직히 몸 상태는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리원도 좋은 곳으로 가고 친정엄마가 오래 옆에서 도와주셨지만 원체 제가 작고 체력도 없어서 그런지 아픈 곳도 많고 제 몸이 너덜너덜해진 걸 느낄 수 있었죠. 피부도 다 뒤집어져 있는 건 기본에 조금만 걸어도 골반부터 하체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이 느껴져서 집 밖으로 외출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옆에 길게 돌아가야 하는 경사로를 겨우 기어다니다시피 했어요. 밤에 누워 자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울면서 일어났는데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증세도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병원 다니며 치료 중입니다. 부모님이 제게 주신 용돈으로 병원도 다니고 피부 관리도 받으면서 꼭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아껴서 사용하고 있었죠. 평일에는 남편이 출근하기 때문에 저 혼자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고 그나마 주말에 아이를 남편에게 맡겨두고 병원 치료 받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병원 갔다가 피부 관리 받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너는 서방한테 애 맡겨두고 어딜 그렇게 쏘다녀? 애 낳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병원을 다니고 있어? 게다가 피부관리샵을 다닌다고? 너 진짜 돈이 썩어나는구나? 산후조리원을 비싼 곳으로 가야 한다고 바락바락 우길 때부터 내가 알아봤는데 내 아들 힘들게 번 돈을 전부 그런 곳에 다 쓰니? 기분 좋게 관리받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한테 저딴 소리를 들으니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손주 낳았다고 용돈은커녕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저한테 해준 적 없으면서 왜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참아야 하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쓰는 돈은 남편이 벌어온 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정에서 제가 애 낳느라 고생했다고 용돈 주셨거든요. 일부러 듣는 시어머니가 열이 좀 받으라고 대놓고 돈 이야기 먼저 했습니다. 제가 아이 낳았을 때도 빈손으로 병원 찾아와서 아이 얼굴만 보고 가셨거든요. 지금까지 미역국 한번 끓여준 적 없으면서 돈 쓰러 다닌다고 잔소리나 하시니까 제 속에서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시댁에 서운한 점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남편 얼굴을 봐서 겉으로 내색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온 것 같더라고요. 돈 한 푼 안 주셔도 시댁 형편 어려우니까 그러려니 여기고 남편 돈도 아니라 친정부모님이 주신 제 돈 쓰고 있는데 왜 욕을 먹어야 합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시모는 워낙 뻔뻔한 사람이라 그런지 미안한 기색도 안 보이면서 이제 보니 사돈댁이 너한테 오냐오냐 다 해주시니까 돈 개념이 없는 거구나? 애 낳은 게 대수야? 남들도 다 낳는 건데 별일도 아닌데 그렇게 큰 돈을 용돈으로 주시니까 너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쓰는 거지. 면전에서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명품이나 사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제 남편조차 항상 처가에 고마워하고 제 돈이니까 제 마음대로 쓰라고 믿어주는데 대체 한 푼도 보탠 적 없는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 낳고 제대로 치료 안 받으면 평생 고생할 수도 있다는데 시어머니는 한평생을 100원, 500원 푼돈을 아끼며 살아온 분이라 밖에서 돈 쓰는 건 죄 짓는 일이라 생각하십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 돈 제게 주시면서 벌벌 떨고 제가 돈 아끼느라 아픈 거 참고 고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셨겠어요? 당연히 500만 원이 큰 돈이긴 한데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500만 원과 친정부모님이 생각하는 500만 원은 다른 크기의 돈인 거죠. 친정부모님에게는 그 돈보다 자식 건강이 훨씬 중요하시니까요.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자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남편이 뛰어나와서 그만하라고 말리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왜 그러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자기 아들이 본인 편을 안 들어줘서 기분이 상했는지 화살을 제가 아닌 남편에게 돌리더라고요. 너가 집에서 오냐오냐 해주고 아무 말 안 하니까 제가 혼자 맘대로 하고 다니는 거다. 애 낳고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돈 무서운 줄 알아야지. 시모가 하는 말에 완전히 질려버렸고
제가 어떤 소리를 하던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아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싸해지자 어머님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일어나셨는데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또 기가 막혔어요. 너 그 돈 얼마나 남았어? 괜히 갖고 있어봤자 이상한 데 쓸 게 뻔한데 그 돈으로 효도나 해라. 3월에 제주도 유채꽃 보러 갈 생각이니까 너가 항공권이랑 호텔 좀 예약해줘. 진짜 기가 막혀서 정말. 아까부터 저한테 돈돈거리시더니 그 목적이 이거였나 봐요. 당신들 제주도 여행 가고 싶으니 용돈 달라고 말은 차마 못하겠고 제가 병원 다니는 걸 트집 잡으면서 이딴 식으로 돈 내놓으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때는 화가 나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 생각이 너무 뻔히 보여서 가소롭고 우습더라고요. 어머님, 제주도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돈 아끼고 살아야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지 마시고 시외버스 타고 경주 같은 곳 놀러 가세요. 아니다. 그냥 그것도 돈 아까우니까 집에서 뉴스로 꼭 구경하시는 게 낫겠네. 그러자 어머님이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 하나 없어서 그 눈빛 피하고 벌벌 떨 이유가 없었죠. 두 여자가 서로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더니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머님한테 일단 빨리 집에 가시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시모는 분이 안 풀렸는지 제 남편 손에 떠밀려 나가면서도 남편의 뒤통수를 빡 소리나게 한 대 치고 가시더라고요. 제 남편은 왜 맞았는지 억울해했지만 아마 시모 편 안 들고 제 편을 들어서 어머님이 약이 많이 오르신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고 다음날 또다시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는 무슨 애가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다고 10마디로 받아치니?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 사실 처음 한번 반항하는 게 어렵지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저 아이 낳고 지금까지 용돈은커녕 미역줄거리 하나 사주신 적 없는데 제가 왜 어머님 여행을 보내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제 돈 쓰는데 왜 어머님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시모는 자기가 진짜 여행이 가고 싶어서 그랬겠냐고. 너가 하도 돈을 흥청망청 쓰니까 농담 한번 해본 소리라고 하는데 전혀 그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랑 하루 이틀 부딪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정도 구별도 못하겠습니까? 그런 농담 재미없으니까 앞으로 제 돈에는 신경 끄세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남편이 어머님한테 드리고 있는 용돈도 전부 끊어버리고 싶으니까요. 남편이 자기가 받는 용돈에서 정확하게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있다는 거 정도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할까 하다가 자기 용돈에서 드리는 거니까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 뿐이죠. 어머님한테 돈 끊겠다는 소리만큼 무서운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장의 카드인 용돈 이야기를 꺼냈더니 어머님도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충분히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통화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모가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화도 없고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저한테 많이 삐진 것 같은데 하나도 신경 안 쓰입니다. 제가 시댁에 기대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도움받을 일도 없는데 시모를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시댁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주머니에 두둑하게 현금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이 있고 친정부모님이 여유가 있으니까 남편도 제 말 한마디에 설설기고 시어머니까지 입 다물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말처럼 며느리가 손주 낳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맨입으로 잔소리만 하면 누가 시부모 하는 말을 듣겠어요? 앞으로도 눈치 볼 생각 전혀 없고 저한테 잔소리 하실 때마다 똑같이 참지 않고 받아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운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석 달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31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2년 조금 넘었고 특히 마지막 이혼하기 전 6개월간은 서로 미친 듯이 싸우기만 하며 지냈어요. 처음엔 사랑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떼고
마지막이 정말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아쉽거나 슬프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네요. 이혼한 지금은 정말 속이 시원하고 혼자 산다는 것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왜 진작 안 하고 참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혼 사유를 굳이 찾자면 성격 차이도 있고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돈이더라고요. 혼자 살 때는 제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 그만이었는데 남편과 둘이 살다 보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저희는 맞벌이를 하며 살았고 돈 문제 때문에 아이는 잠시 뒤로 미루고 살았어요. 정말이지 이혼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과 아이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아이 때문에 이혼 못하고 계속 붙들고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면 얼마나 제 미래가 끔찍했을까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아무 일 없이 열심히 살고 있던 저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건 작년 여름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고 벌이가 끊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작년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었잖아요. 술집이나 식당들 다 망해 나가고 주변에서 회사들 문 닫고 실직자들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저희 남편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어요. 명색은 제 발로 나온 거지만 회사가 문 닫기 직전이고 월급도 기본급조차 주기 힘들다는데 그게 나가라는 거지 뭐겠습니까? 하지만 결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돈 벌어오라며 바가지 긁은 적은 없습니다. 남들도 다 힘들고 저도 회사에선 한치 앞을 모르는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원래대로면 작년에 진급이었는데 회사 전 직원 진급도 취소였고 연봉까지 동결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남편한테 잔소리를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와중에도 좋은 회사들은 성과급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었다지만 어째 남편과 저한테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신체 건강하고 사지 멀쩡한 남자니까 제가 부담 안 주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딘가에 취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럼 대체 뭐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된 거냐고 물으실 텐데 그 이유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자식에게 먹여 살리라며 대놓고 손 벌리는 시어머니와 옆에서 바람 잡는 못돼 처먹은 시누이들 때문입니다. 결혼 준비하기 전부터 시댁에 돈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은 남편 위로 누나가 둘이나 있고 남편 아래로 여동생까지 하나 더 있는 일남 삼녀 집안이었어요. 우리 친정이라고 뭐 대단한 재산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른 형제가 없는 외동이라서 결혼할 때 혼수에 보태라며 친정부모님이 2천만 원을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 시댁은 남편 위에 누나들도 전부 빈손으로 시집 갔다고 하면서 저희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다행인 건 남편이 그때까지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고 은행에서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작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결혼 생활 시작하자마자 대출부터 1억 넘게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남편과 제가 맞벌이하면서 한 달에 500 정도 벌고 있었으니 열심히 살다 보면 될 줄 알았죠. 남편이 저보다 조금 더 벌긴 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제가 250 정도, 남편은 280 정도 세금 떼고 한 달 평균적으로 그렇게 통장에 꽂히더라고요. 사실 2배, 3배 차이가 나지 않은 이상 이 정도 월급 차이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번 일만 봐도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날 때 그나마 저는 직장 유지해서 생활비라도 벌어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대체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남편보다 제가 직업이 변변치 않다면서 예단을 과하게 달라 요구하셨어요. 당연히 우리 친정부모님은 시댁에서 집도 해주지 않는데 무슨 염치로 예단을 달라 하냐고 화가 잔뜩 나셨고 그때 한번 결혼이 엎어질 뻔했었습니다. 결국 가운데에 있는 저와 남편이 양쪽 부모님들을 중재하고 시부모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저희도 딱 기분만 해드리기로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시부모가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것 하나하나 이간질하는 신우들의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골인을 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시댁 눈밖에 나 있는 상황인데 결혼했다고 해서 저에 대한 평가가 180도 바뀌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댁과 친하게 지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시부모는 제 얼굴만 보면 다른 집안에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아쉬운 점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친구 며느리는 걔네 부모 건물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천만 원씩 번다더라. 내 초등학교 동창은 며느리가 매년 해외여행 보내준다는데 너는 뭐 없니? 하지만 어머님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건 그 약사 며느리 얻으신 어머님 친구분은 아들이 의사예요. 장인어른 건물에서 병원 개원한 의사입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매년 해외여행 보내준다는 그 초등학교 동창분도 그분 아드님이 커다란 암소 갈비집을 2개나 운영하면서 1년에 수억씩 벌어다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어오면 시댁에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사는 거지. 왜 남의 집안 며느리 돈 잘 버는 것만 말씀하시고 며느리한테 선물 받은 것만 부러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저를 이런 식으로 무능력한 며느리로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본인 첫째 딸은 나가서 돈도 안 벌고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는 전업주부고 둘째 딸은 시집가서 술 먹고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해서 지금은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신우들에 비하면 제가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어머님 눈엔 그런 건 보이지 않나 봐요. 지금은 실직했지만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은 대기업 지방계열사에서 영업 판매직을 하고 있었는데 사무직도 아니고 본사 정직원도 아니지만 어쨌든 명함에 대기업 마크 하나는 박혀 있었거든요. 시부모님께서는 어디 나가시면 앞뒤 다 잘라먹고 자기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셨고 아마 실제로도 본인 아들이 잘 나가는 대기업 사원이라고 믿고 계셨었나 봐요. 항상 제가 다니는 회사가 변변치 않다고 너도 공부 좀 해서 대기업 들어가지 그랬냐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벌이었지만 결혼 전부터 시댁에 용돈을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본인 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그 생각은 저희가 결혼한 뒤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저희 결혼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얼마 후에 남편 첫 월급 받는 날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 보내드려야 해. 예전부터 보내고 있던 거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이 드려야지. 이런 소리를 왜 지금에 와서 저한테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신우들은 30만 원씩, 심지어 아직 시집 안 간 여동생까지 20만 원씩 드리고 있답니다. 시부모님이 변변한 직업 없이 어떻게 먹고 사나 궁금했었는데 자식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생활비를 대주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명색이 대기업을 다니는 남편은 30이 아니라 50만 원씩 보내드렸던 거고요. 남편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럼 나도 친정부모님한테 똑같이 용돈 50만 원 보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친정엄마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직 일을 하고 계셔서 괜찮다며 제 앞으로 된 적금 통장을 만들어 매달 드리는 용돈을 거기에 모아두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시댁에서는 잘난 아들 덕분에 50만 원씩 용돈 받아서 잘 쓰시고 다녔고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너는 잘난 우리 아들 덕에 결혼해서 호강하고 산다는 말씀까지 자주 하셨어요. 그런 말을 대놓고 들을 때마다 저라고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만큼 제가 집안일도 더 많이 하고 저도 똑같이 나가서 돈 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시고 제 말을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셨어요. 우리 시부모님에게 능력 없는 며느리는 가족으로 인정도 못 받았었고 항상 찬밥 대우 받으며 눈치 보고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아니라 어머님 딸들이나 관리 잘하시라는 말이 제 목구멍까지 올라왔었는데 괜히 그래봤자 집안만 시끄럽게 만들 것 같아서 내가 죄인이다 생각하고 참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직장 다닐 때까지는 그런대로 생활이 유지가 됐었는데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버리다 보니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우리 부부 벌이도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고 시댁 용돈이 아니라 당장 저희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벌이는 줄어도 매달 나가는 돈까지 갑자기 줄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재취업할 때까지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집 사려고 모아두던 적금까지 깨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친정부모님이 제가 지금까지 드린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통장을 주시면서 필요할 때 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 아빠 아직 일하고 있고 우리는 너한테 용돈 받아 쓰지 않아도 된다. 당장 저희 생활이 이 모양인데 시부모 용돈을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겠어요? 남편 재취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시댁 용돈을 끊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그쪽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래도 돈 이야기라서 그런지 시부모가 직접 전화하지 않고 첫째 신우가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형제들이 부모님 용돈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그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누구는 주머니 사정이 좋아서 턱턱 내놓을 수 있는 줄 알아?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옳게 마음대로 준다만다 할 수가 있어? 저는 최대한 이성을 찾고 남편이 실직한 뒤로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적금까지 깨서 사는 중이라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들을 생각도 없고 돈이나 내놓으란 반응이더라고요. 내가 명호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돈 관리는 처음부터 올케가 다 알아서 했다며? 그동안 모아둔 돈은 다 어쩌고 이제 와서 죽는 소리야? 설마 친정에 돈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통장 내역 싹 다 뽑아서 가져와봐. 신우는 똑같이 50만 원씩 보내지 않을 거면 앞으로 매달마다 통장 내역 검사를 맡으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저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이렇게 된 건데 왜 제 씀씀이까지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헛소리 말고 지금처럼 매달 50만 원씩 똑같이 보내라고 하는데 신우의 막말을 듣고 있기 힘들어서 저도 한마디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시집와서 지금까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며느리로 제대로 대접해준 적이나 있어요? 돈 못 번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이젠 내가 번 돈으로 그 집 아들까지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쪽 부모 용돈까지 나보고 달라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좀 심하게 말을 하긴 했는데 신우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냐면서 그딴 성질머리로 어떻게 참고 살았냐며 시비를 거는 겁니다. 쓸데없이 말싸움하기 싫어서 신우한테 전화 끊으라고 했고 돈 이야기 하고 싶으면 앞으로 나한테 하지 말고 당신 남동생한테 직접 하라고 해버렸죠. 전화 끊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 놈도 화가 잔뜩 나서 제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용돈은 일단 드리고 봐야 한다니까? 집안 형제들끼리 다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걸 네 맘대로 못 준다고 하면 어떡해? 사실 그 전에 남편 실직했을 때 당신 재취업하기 전까지는 양가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걸 일단 중지하자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남편이 자기 집안에는 일단 보내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긴 했었거든요. 당장 저희 수중에 돈이 없는데 시댁 용돈이 웬 말이냐 싶어서 남편 하는 말을 그냥 듣고 무시해버렸어요. 만약 돈 때문에 머리 아픈 상황이 오면 남편이 알아서 조급함 느끼고 일자리를 빨리 구할 줄 알았었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누나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내가 바보 등신이래. 그동안 일해서 번 돈 전부 너한테 다 뺏기고 엄마한테 용돈도 못 보내는 바보 등신이란다. 당신이 지금까지 내가 번 돈 전부 처갓집으로 다 빼돌렸다는데 그게 진짜야? 아니 누가 보면 지가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가져다 준 줄로 알겠네요. 남편 하는 말에 너무 억울하고 눈이 뒤집혀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우리 두 사람 월급 통장 내역과 따로 모으고 있던 적금 통장까지 싹 닦아서 남편 눈앞에 들이밀었죠. 자, 어디 한번 확인해봐. 내가 당신 모르게 우리 집안에 10원짜리 한 장 보낸 적 있으면 모든 재산 다 당신한테 주고 평생 당신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살게. 근데 내가 횡령한 거 못 찾으면 당신이나 당신네 누나들이나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남편 생각보다 강하게 나갔더니 당황하면서 말까지 더듬었어요.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누가 진짜로 통장까지 확인하겠대? 우리가 부부 사이에 믿음이 그렇게 없어. 평소 같았으면 몰라도 그날은 제가 완전 뚜껑이 열려버려서 통장을 싹 다 챙겨들고 다짜고짜 신우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말리고 적당히 하라며 붙잡았지만 이미 저는 눈이 돌아 있었어요. 야, 나와. 네가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내가 돈 빼돌린 증거 있니? 신우네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마구 누르며 소리를 질렀더니 잠시 후에 신우의 남편이 무슨 일이냐면서 나와보더라고요. 저는 심해불항할 이야기가 없으니 당장 신우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신우는 저한테 한 대 맞을까봐 그러는지 안방문까지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먼저 한 말도 아닌데 왜 우리 집에 와서 난리야? 나는 그냥 엄마가 한 말 그대로 한 것밖에 없어.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구나 싶어서 택시 타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계속 저를 말리면서 이제 됐으니 그만하자고 했지만 여기서 끝낼 거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겠죠. 또다시 시댁에 가서 초인종 누르고 현관문 발로 차며 나오라고 소리쳤더니 이번에는 둘째 신우가 나와서 저를 말리려고 하길래 힘으로 밀치고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소리 질렀어요.
나한테 아들 돈 빼돌렸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결혼할 때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바라는 게 그렇게 많으신데요? 이 사람 월급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제가 그걸 빼돌려서 뭘 했는데요? 저는 직접 빼돌린 증거를 찾아보라고 통장 가져온 걸 시댁 거실바닥에 집어던졌고 시부모는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냐며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기왕 버릇없는 거 어머님 아버님한테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정말 속에 있던 악을 다 지르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제 팔을 붙들고 말리려고 하길래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뺨까지 쳐버렸더니 그 뒤론 겁먹었는지 저한테 손도 못 대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남편이랑 이혼해도 아무 상관없단 생각이었기에 그동안 속에 담아있던 것들 다 쏟아내면서 있는 승질 없는 승질까지 다 부려버렸죠. 시모가 너 같은 건 며느리로 인정 못하겠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길래 오히려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돈도 못 버는 백수 같은 남편이랑 그만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마 저를 말릴 생각도 못하고 벙쪄있던 남편에게 너도 그렇고 너네 집안 식구들 얼굴 보고 있으면 속이 뒤집히고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만 이혼하자고 해버렸어요.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뚜껑 열리고 화를 내본 적이 처음이었고 저도 저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나 시부모도 제 모습에 완전 질려버렸는지 두 말 않고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2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왔었는데 정말 마지막은 너무 허무할 정도로 쉽게 갈라섰고 남편이라는 인간은 끝까지 제 편 한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 집안에서 형편없는 취급받으며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저는 지금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 하나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친정 들어가서 부모님과 같이 있을까 하다가 출퇴근 거리도 너무 멀어지고 지금은 그냥 혼자서 머리 식히고 싶어서 나가서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혼한 전 남편은 아직까지 다른 회사 못 구했고 능력도 없는데 눈만 높아서 애지간한 중소기업은 성에 차지도 않는 것 같아요. 백수 생활 반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자기 부모한테 용돈은 꼬박꼬박 주고 있겠죠? 저와의 결혼 생활보다 지부모 용돈이 더 중요한 놈인데 당장 돈 못 벌고 굶고 다녀도 그것만큼은 잘 챙기고 있겠죠 뭐. 저야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당했는데 다른 어떤 여자가 그 집에서 며느리 노릇하겠습니까? 신우들도 문제고 매달 시댁에 50만 원씩 용돈 드리면서 뭐하러 그런 놈이랑 결혼 생활하겠어요? 이젠 제가 신경 쓸 문제도 아니고 앞으론 제 인생만 열심히 살려고요. 진작 참지 말고 남편이 시부모 용돈 50만 원 주자고 할 때 그때 이혼했어야 하는데 괜히 시간 낭비만 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